그래서 뭐 어쨌든간 왕세자는 이제 파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가 귀환을 했는데 그때 브루타뉴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브루타뉴에서. 브루타뉴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프랑스에서. 여기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영국 왕은 프랑스 왕위 청구권을 포기.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귀엔 지방, 푸아투, 페리고르, 리무젠 이쪽을 얻었다. 귀엔, 푸아투, 페리고르,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리무젠. 리무젠은 이쪽. 거기를 획득했다. 이제 그렇게 일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세자 이제 샤를 5세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브루타뉴의 베르트랑 디 게클랭 이 사람한테 군대의 재건을 의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국과 대결을 하면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영국군의 힘을 조금씩 소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시들을 하나씩 다 탈환을 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영국이 귀엔이나 뭐 푸아티에 이런 데를 다 가져갔다 그랬죠. 근데 거길 다 수복을 한 거죠. 그래서 국왕이 사망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영토를 영국으로부터 탈환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샤를 5세의 동생 필리프가 그 부르고뉴 지방을 왕자령으로 받았었다. 부르고뉴 여기 지방을 왕자령으로 받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년 전쟁을 이어가지고 샤를 6세가 샤를 5세를 이겼는데 이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었어. 그래서 부르고뉴공과 오를레앙공이 권력을 다퉜다. 왕이 미쳤으니까. 부르고뉴공과 오를레앙공. 부르고뉴는 이제 아까 말한 요쪽 지방이고 오를레앙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레앙공이니까 요쪽에 그 영지가 있었겠지. 그래서 요 두 귀족들이 싸웠다. 그리고 영국의 왕 헨리 5세가 1415년에 프랑스 왕위를 요구했다. 별로 이제 플랑타주네 가문의 먼 친척이어가지고 뭐 청구권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샤를 6세의 딸 카트린 드 발루아에 결혼하고 그 지참금으로 프랑스 지방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에 3만 명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왔다. 아르플레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크레시의 브랑시타시에서 성강을 건너가지고 칼레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이것도 그 처음에 에드워드 3세가 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군은 도하점에 방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도하점이라는 건 이제 강을 건너는 지점에 방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상류 지점으로 이동을 했다가 아젠쿠르에서 프랑스 귀족 부대와 대결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 군인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뭐 아르플레르가 뭐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크레시의 블랑시타시에서 이쪽 아까 그 비슷하죠. 여기에서 솜강을 강을 건너가지고 칼레로 진격할 계획이 있다. 아까 칼레가 이 북쪽이었죠.
그 에드워드 3세가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젠쿠르에서 프랑스 귀족 부대와 대결해서 프랑스 군인이 10,000명이 죽었다. 거기에서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부르고뉴당하고 오를레앙당이 싸우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파리를 부르고뉴당이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부르고뉴당은 왕세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1420년에 왕비 이자보, 이 왕비는 이제 샤를 6세의 왕비는 국왕을 강요해가지고 공주 카트린을 헨리 5세한테 주고 헨리 5세를 프랑스 섭정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왕세자는 폐위를 시켜가지고 센강과 루아르 강 사이에서 무일푼으로 살아갔다. 샤를 6세. 자,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인 베드포드공이 섭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당파가 프랑스를 양분하고 싶다. 하나가 헨리 6세,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헨리 6세. 그 다음에는 샤를 6세를 이은 샤를 7세가 있었다. 그래서 북부 프랑스의 지배자인 베드포드는 중부를 또 점령하려고 오를레앙을 포위했다. 오를레앙 아까 봤죠. 북부 여기를 지배했는데 오를레앙을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이제 프랑스가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1429년 로렌에서 온 잔다르크가 있었어요. 왕세자한테, 여기서 왕세자라는 건 샤를 7세를 말하는 거예요. 샤를 7세한테 랭스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오를레앙을 해방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10대 처녀였죠. 그래서 랭스에서 대관식을 하고 오를레앙을 해방해라. 잔다르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세자가 내준 작은 규모의 군대와 함께 오를레앙을 해방했다. 잔다르크가. 그리고 트로야를 점령하고 랭스로 진격해서 대관식을 거행했다. 샤를 7세의 대관식. 그리고 이제 왕을 수도 파리로 입성하려고 했는데 장드라 트레모이유가 자꾸 입궁을 연기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잔다르크는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1430년 5월 23일 부르고뉴파의 백작에 의해서 종교재판에 넘겨지고, 루앙의 시장에서 19살 나이에 화형을 당했다. 루앙 아까 북부죠. 루앙. 여기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뉴공 필리프가 1435년에 항복하면서 내란이 끝났고, 그 다음에 샤를 7세가 1430년 파리에 입성한다. 그 다음에 1450년에 노르망디를 되찾고 1453년에 귀엔을 되찾는다. 파리에 입성하고 노르망디를 되찾고 그 다음에 귀엔 지방을 되찾는다. 그래서 이제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100년 전쟁 이후에 또 부르고뉴공이 전투에서 전사했어. 근데 그 부르고뉴공이 갖고 있는 영지는 왕자령인 거예요. 왕자령은 딸이 이어받지 못해. 그래서 왕령으로 환수됐다. 마리드 부르고뉴, 공주 마리드 부르고뉴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왕자령이 왕령으로 환수됐다. 그래서 그 루이 11세는 부르고뉴와 피카르디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제 이게 부르고뉴와 피카르디를, 원래는 부르고뉴 공고였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환수가 된 거예요. 왕령으로.
그래서 루이 11세는 일대를 받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르고뉴의 마리가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1세와 결혼했다. 근데 이제 부르고뉴 공은 플랑드르 지방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가 막시밀리안한테 이 영지를 지참금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은 땅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적대 관계가 생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리는 낙마로 사망을 해요. 그때 이제 또 마르그리트 딸이 있었는데 그 마르그리트를 루이 11세가 왕세자 샤를 9세와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마르그리트가 지참금으로 프랑시코테와 아르투어를 가져왔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프랑스의 영토가 된 거죠. 프랑시코테가 뭐 이쪽이에요. 르네 왕과 조카 샤를 앙주가 사망하면서 맨과 앙주가 프랑스의 왕실로 들어왔다. 맨과 앙주가 여기 이제 영주가 죽으면서 프랑스 땅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중세에는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어떤 국가를 이어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혼인관계라든지 뭐 상속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땅이 바뀌는 거예요. 중세에는 그런 식으로 영토가 바뀌었었다. 그래서 새로 왕위에 오른 샤를 8세는 이제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루이 11세가 안드 보주에게 섭정을 맡겼다. 안드 보주는 샤를 8세의 누이였어요. 누이를 섭정으로 임명. 브루타뉴 공이 사망해가지고 그 딸 안이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이 브루타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안드 보주는 이걸 보고 샤를 8세를 브루타뉴의 안과 결혼시켜. 그래서 그 브루타뉴 지방을 프랑스 왕이 갖게 한다. 브루타뉴 지방 여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생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근세 이쪽으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샤를 7세와 루이 11세가 상비군을 만든다. 그래서 보병과 포병을 상비군으로 가지면서 이제 봉건 영주들의 힘이 약해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래서 봉건 제도가 점차 어떤 절대 왕정 이걸로 이제 가는 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 샤를 7세가 교황한테 상납하던 수입의 일부를 국왕에게 바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게 갈 돈을 본인한테 오게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는 성자의 전기나 순환기를 표현한 어떤 연극 같은 것을 교회 앞마당이나 거리의 가설극장에서 상영을 했다. 근데 이런 종교극에는 이게 약간 뭐 교회 앞마당이나 거리의 가설극장, 그러니까 약간 좀 통속적인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해학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 해학적 요소 때문에 1548년 파리 고등법원이 신비극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내렸다. 그리고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나왔다는 얘기죠.